시차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재밌는 건 확실히 재밌어요. 당연히 이렇게 60년대 선배님들은 저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배우들은 저런 식으로 말을 했구나, 저렇게 촬영을 했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기준이 약간 잘못 0점을 잡지 않으면은 저 스스로도 약간 좀 길을 잃을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고서도 되게 쓰고 싶은 표현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60년대에도 이런 영화가 있었다니. 60년대 이런 영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60년대에도 이미 이런 영화가 있었다니. 그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미 이 영화를 평가하는 데는 뭔가 기준을 좀 이렇게 낮게 잡고 들어가는 그런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봐도 재밌는 물론 영화긴 한데 이게 그렇다면은 그냥 60년대 치고는 잘 만든 영화인 건지, 오늘 한국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사에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되게 손에 꼽힐 정도로 적게 만들어진 작품인 건데 정말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영화들 중에서 이런 보석 같은 작품이 하나 있었다니. 그러니까 정말 귀중한 영화고 우리는 이 영화들을 되게 좋게 봐야 되고 감동도 받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약간 답이 없는 문제가 삶이라고 여러 가지 기준을 되게 세워놓고 복잡하게 그 사이를 약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관객으로서 또는 뭐 프로그래머로서 평론가로서 약간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뭐 사실관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사이들에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관객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정말 이 흥부와 노루 애니메이션 너무 재밌었는데 요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지금 2022년의 관객으로서 이것도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비교를 또 해보면 좋을 텐데 비교해볼 만한 그런 비교 대상군도 사실 별로 없어요. 같이 비교해보라 그러면은 갑자기 10년 뒤로 가서 1977년에 강태용 감독님이 만드신 콩쥐팥쥐 같은 영화를 두고 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약간 좀 곤란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태용 감독님은 1929년 생이시고요. 찾아보니까는 2015년 2월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오래 사신 건데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뭐 유족 인터뷰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뭐 긴 인터뷰는 아닌데 찾아보니까는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굉장히 좀 아쉬운 일이죠. 방금 보셨던 영화들의 뭐 세트 장비라든지 인형 같은 것들이 80개 정도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형 같은 것들이 하나만 좀 남아있었더라도 좀 많이 80개 다는 안 봐라고 하나 두 개 정도만 남아있었더라도 지금 여기 영화박물관에 같이 전시해서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유족들 말로는 뭐 누군가가 와서 다 가져갔다 뭐 이런 약간 좀 수상쩍은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너무 아쉬운 일인 것 같고, 어쨌든 한편으로는 이런 현실 자체가 지금 한국 영화사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이 갖는 좀 약간 이상이랄까요? 이런 거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또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쨌든 강태용 감독님은 1929년에 태어나셨고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분들 중에 이렇게 뭐 법조인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가족분들도 당연히 아들이 이렇게 뭐 훌륭한 법조인 될 걸 기대를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감독님 이미 10대 때부터 영화를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분들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입학한 대학이 니혼대학 예술학부 영화학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감독님 인터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얘기를 안 했다고 해요. 일단 입학부터 하고 가족들한테는 내가 영화과에 입학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떤 동시대적인 풍경 같기도 하고 지금도 이런데 그때는 뭐 영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더 편견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심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열심히 영화 공부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화를 만드시려고 했는데 그때쯤이 딱 1949년이었는데 6.25 전쟁이 터진 거죠. 50년에.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지금 돌아와서 좀 위험하게 되느니 조금 더 일본에서 병력을 쌓기로 하셨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침 일하고 계셨던 곳이 광고회사인 덴츠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동안 이렇게 모치나가 타다이토,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감독님입니다. 1919년에 태어나신 일본에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거의 대부격에 속하시는 그런 감독님이신데 그 감독님이 조감독을 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면접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감독님이 회고하시기로는 자기는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할 생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일단 일자리는 구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을 본 건데 조수로서 이렇게 면접을 본 건데 감독님이 설득을 하셨다고 해요. 그 무치나가 감독님이.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네가 그 중에 한 명이 되는 것보다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유일하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감독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했고 강태훈 감독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바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그 밑에서 열심히 이렇게 그거 배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은 결국 한국에 돌아와서도 정말 예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국에서 유일하게 긴 시간 동안 유일하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전문적으로 하시는 감독님이 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열심히 그 작업을 하시다가 1년쯤 되고 이제 전쟁도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배운 게 애니메이션이니까 애니메이션 만들려고 좀 알아보셨는데 잘 안 됐다라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제작자들이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짧은 문장이지만은 그 상황을 되게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선뜻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흥미롭게도 그 실사 영화를 두 편 먼저 연출하셨어요. 1959년에는 백의 천사와 고추라는 영화를 데뷔를 하셨고요. 이때는 본인이 주연까지 하셔가지고 영화를 찍으셨고 굉장히 어떤 멜로드라마 영화였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는 남아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금지된 입술이라는 역시나 멜로드라마 실사 영화를 연출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성일, 엄영란 배우가 같이 출연한 그런 멜로드라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편의 실사 영화를 찍은 다음에 이제 방금 보신 흥부한 울프는 1967년에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이게 자료를 찾아보면은 근데 흥부한 울프 67년 작품 얘기하면서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영화가 바로 신동원 감독님의 홍길동전입니다. 역시나 1967년에 개봉했던 홍길동전은 하자는 건 아니지만 더 유명한 작품이죠. 이미서 당시 많은 분들이 봤던 영화인 거고 이게 거의 히트작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1967년에 신동원 감독님이 홍길동전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으로 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크게 흥행을 하고 나니까는 이제 제작자들이 조금 이렇게 관심이 생긴 거죠. 애니메이션을 잘 연출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관객들을 많이 끌 수가 있겠구나라는 이렇게 계산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강태훈 감독님에게 그러면은 너도 한번 애니메이션을 한번 연출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흥과 놀부를 만드셨던 거고 조금 옆길로 잠깐 한 번 더 세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A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입니다. 홍길동전이 굉장히 흥행을 했기 때문에 흥부와 놀부가 같이 흥행을 노려서 만들어졌다는 게 첫 번째 관점인 것 같고 또 다른 논문을 또 찾아보니까는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66년도에 영화법이 만들어져가지고 한국에서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 영화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분들에게는 기회이기도 했고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은 문예 영화라는 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좋은 영화를 만들어라라는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제작자들은 외화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꼭 좋은 좋은 문학 작품을 각색한 영화라든지 이런 식의 좋은 문예 영화를 꼭 1년에 몇 편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법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예 영화의 기준에 좋은 문학 작품을 각색한 영화들도 있었지만 흥미롭게도 장편 애니메이션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은 그것도 문예 영화 커트에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물론 1번, 2번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교집합을 만드는 결과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홍길동전이라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 만들어서 흥행을 했고 두 번째로는 문예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필요했다. 그래서 이렇게 운 좋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운 좋게 강태훈 감독님에게도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태훈 감독님이 이렇게 흥부와 놀부를 3개월 동안 만드셨다라고 해요. 10명, 20명은 안 됐다라고 하는데 20명 조금 안 되는 스태프들과 함께 이렇게 3개월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영화를 만드셨다고 하고요. 이게 10명이 되는 스텝에서 한 67분 정도 되는 러닝타임을 3개월 만에 만들었다. 이거는 어떤 작업 속도였을지 이따가 감독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는 흥행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해요. 감독님 말로는. 근데 엄청나게 나쁘진 않았는데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손해는 안 보셨다고 하는데 약간 조금 애매한 그거였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감독님의 차기작이 10년 뒤인 1977년에 만들어진 거겠죠. 홍치파지 내일 또 4시 반에 또 바로 상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업 결과물에 약간 큰 차이가 사실 느껴지지, 저는 좀 비전문가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잘 느끼지 못하겠어요. 이게 67년도 작품이고 하나는 10년 뒤에 77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둘 차이 어떤 기술적인 그런 거라든지 뭐 어떤 연출상의 큰 차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잘 못 느꼈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것도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흥과 노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10년 뒤인 77년에 풍지팥쥐를 연출을 했고 요게 이제 강태형 감독님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능이 많으신 감독님이 재밌는 영화를 만드실 수 있는 감독님이 총 활동 기간 동안 2015년까지 이렇게 정정하게 살아계셨는데 영화는 총 4편밖에 만들지 못했다는 거. 요거는 좀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콩치팥쥐 만드신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제작자들이 제안을 받긴 했었는데 다들 감독님 하시는 말씀이 다들 너무 적은 돈으로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영화를 만들면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다 거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몇몇 작품 중에서 계속 잘 안 됐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주로 대학 같은 데서 강의하시고 제작들 양성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에 잠깐 한번 얘기했던 걸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죄송합니다. 흥부와 놀부가 이 자체로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고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슬픈 게 있다면은 콩치팥쥐가 그러면 그 당시 다른 감독들은 뭐 애니메이션 어떻게 만들었는지 특히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도 마땅한 사례들이 거의 없다 정도도 아니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작품을 관객으로서 감상하고 평가를 하려고 그럴 때 항상 약간 좀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정말 영화가 재밌는 건 맞는데 잘 만든 건지 또는 그 당시 60년대 또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계에 있어서 어떤 독특한 성취를 거둔 건지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기에는 사례 자체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한국 영화사에서 그 예외적인 사례로만 남아버린 건 아닌지 그런 게 약간 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항상 무조건 따라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한국 최초의 퍼펫 애니메이션, 한국 최초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이것만으로도 수식이 끝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뭔가 연구가 좀 이렇게 또는 뭐 연구까지는 안 하더라도 더 얘기가 좀 많이 됐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찾는 도중에 뭐 몇 가지 더 있는 거는 이것도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실 수도 있으니까는 또 논문 같은 걸 찾아보면은 최초의 장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긴 한데요. 60년대 초에 거기 한국 영화사에서 애니메이션은 이제 1950년대부터 1950년대 말부터 주로 광고 쪽에서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미 굉장히 짧은 분량으로 인형을 이용한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광고가 있었다라고는 해요. 그래서 뭐 정말 최초는 그게 작품이다라고 뭐 하는 논문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건 좀 예외적인 뭐 경우라고 보고 어쨌든 장편으로는 이 작품이 최초고 두 번째 작품도 같은 감독님이 10년 뒤에 만드셨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목록이 많지는 않은 뭐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독님에 대한 바이오그래피와 필모그래피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렇게 좀 빠져먹었던 거는 이따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씩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슬쩍 얘기하긴 했지만은 이 영화가 이렇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서 최초의 그건 당연히 가치 있는 일이긴 한데 감독님이 이제 전문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정도의 완성도인 건지 이런 것들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그 작업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도 애니메이션을 공부를 좀 오래 하긴 했지만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저도 좀 뒤늦게 이 작품을 좀 접하게 되었고 또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큰 화면으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작은 인터넷 화면으로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 3개월 안에 이 작품을 다 만들었다는 거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때 그 시대상 67년도에 흥부와 놀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진짜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 이해나 어떤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아예 전무할 때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불모지였던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장르들이 되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특히 동부 유럽 체코 같은 경우에서는 1912년도 그 이지 트른카라는 그 작가로 시작해서 되게 체코 하면은 마리오네트 인형이 있잖아요. 그런 인형극 형태로 되게 쭉쭉쭉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발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지 트른카에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배워서 일본에서도 그런 인형 애니메이션이 발전을 하고 있었던 그런 편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흥과 놀부를 보면서 되게 놀라웠던 건 그런 특수 효과를 시도한 그런 장면들 그리고 또 그 세트들의 어떤 정교화, 그 미니어처 만들었던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그 골조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에서는 가장 또 특이한 점이 인형이 관절이 있어요. 인형 속에 그 관절들을 다 이제 속에 넣고 그 인형들을 조금씩 움직이고 찰칵 찍고 조금씩 움직이고 찰칵 찍는데 지금 시대에는 그거를 디지털로 미리 봅니다. 화면. 그러니까 한 장 찍고 그 다음 장면을 찍어서 앞과 뒤를 비교하는데 그때 당시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필름 카메라로 분명 촬영을 했을 텐데 이 앞뒤 프레임을 어떻게 확인해 가면서 그 인형들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찍었을까 그런 저도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작업 환경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고 있고 저도 디지털 시대에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뭐 특수효과 같은 경우는 CG를 사용하고 그 인형의 움직임은 그 디지털 카메라로 앞뒤 그 다음 장면까지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찍는데 그때는 어떻게 찍었을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스텝 인력들이 되게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인력도 아닌 그런 사람 가지고 스태프들과 함께 그 짧은 기간 안에 끝냈다. 너무나 대단합니다. 역시나 좀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게 감독님도 인터뷰 중에는 이게 방금 승부한 울부에서 이게 구렁이가 왔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괜히 어린이날 얘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구렁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덟 식구들이 이렇게 막 같이 막 집으로 막 뛰어가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한 8초 정도 되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찍는 게 제 감독님은 기억으로서 제일 힘들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8초 정도의 장면을 찍는데 며칠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뭐 3개월이 되게 빡센 표현써도 되겠죠. 빡센 그런 그 작업이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으로 그러면 당시에 정말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것도 아니고 영화 이렇게 필름 걸어놓고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러면 1초에 그런 러닝타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미지를 이거 찰칵을 몇 장 정도 해야 되는 걸까요? 1초에 24장을 기록해야만이 그게 동영상으로 재생하는데 눈에 거슬리지 않는 정도인데 정확히 이 프레임은 몇 프레임으로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니메이션은 다 24프레임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간혹 그 24프레임을 구성할 때 2장씩 똑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총 12프레임으로 24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12장만 촬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투콤마 방식으로 투콤마 이제 콤마 촬영기가 있었는데 그 과거에 이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촬영할 때 한 장면을 두 번씩 찍는 거죠. 두 번씩. 그러면 이제 총 찍는 횟수는 11회인데 곱하기 2를 하니까 이제 24프레임이 되는데 아마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미 하고 계시겠죠. 1초에 12장을 찍어야 되는 건데 이제 이 영화의 러닝타임 67분이었으니까 아마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그거를 다 했을 테고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면 안에서 동작들이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게다가 뭐 특수 크리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등장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엄청난 작업량을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감독님이 이 영화에서 되게 아쉬웠던 점으로 꼽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불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불을 뿜는 장면 있잖아요. 그냥 그 장면은 스톱모션 방식으로 하지 못했고 좀 이렇게 아쉽게도 좀 민망하게도 그냥 실사철로 촬영을 해야만 했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신 적이 있고요. 또 이게 감독님 아쉬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또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거는 제비 나오는 등장 장면들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찍었고 정말 제비를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장면이 툭 치고 들어오니까는 영화가 너무 풍성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너무 재미있고 그렇게 봤었는데 그러면은 뭐 이 작품에 한정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감독님도 또 스톱모션 작업을 하고 계신 입장에서 이렇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우리가 감상할 때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감상 포인트랄까요? 또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만이 갖는 어떤 매력이랄까요? 네. 특징 같은 건 어떤 것도 있는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선 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애니메이션은 그리는 것으로만 이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어떤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손으로 구현해낸다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고 또 그 움직임마저도 다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레임과 프레임, 앞장과 뒷장의 그 간격 그 사이에 사람이 개입을 해서 그 움직임을 주고 그 다음 동작을 또 움직임을 주고 해서 그 이제 동작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이제 애니메이터가 배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기자들이 영화를 볼 때 연기자들이 직접 이제 연기를 하고 감정 표현도 하고 하는데 특히 이제 스톱모션 같은 경우에는 배우의 어떤 동작이나 표정이나 그 어떤 말에서 이제 뉘앙스를 듣고 그 뉘앙스를 생각하면서 입 모양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입을 뗐다 붙였다 해 가면서 그 연기들을 직접 애니메이터들이 한다는 어떤 그런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미장센을 연출해낼 때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생각해내면서 그 인물에 맞게 또 공간들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상황에 맞게 그 장면에 맞게 어울리는 어떤 조명이라든지 뭐 실제 어떤 카메라 렌즈들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또 영화하고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적 연출과 또 애니메이션적인 그런 연출들이 어떤 그런 경계에 있는 저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스톱모션만이 가지는 그런 매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장면들을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일 좀 재밌었던,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을 좀 이렇게 전문가의 관점에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비전문가로서 제일 신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용이 나와서 네. 집을 부술 때 집이 부서지는 것도 스톱모션으로 이렇게 짝짝짝짝 한 게 약간 좀 놀라웠습니다. 저걸 어떻게 부서지면 부서지는 거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부서지는 과정을 저렇게 부드럽게 다 묘사를 했지라면서 이렇게 짧은 순간이긴 했지만은 하면서 좀 놀랐었고요. 감독님은 좀 어떤 장면들에 좀 이렇게 꽂히셨는지. 근데 그 장면 좀 덧붙여서 설명하면은 그 스톱모션에서는 그러니까 찍기 전에 계획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찍을까라고 이제 서로 논의를 하겠죠. 그리고 분명 처음엔 이만큼 부서지고 그 다음엔 이만큼 부서지고 이만큼 부서진다라는 것을 아마 설계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야만 찍은 장면들을 보고 나서 되게 자연스럽게 부서지고 있구나라는 게 저도 이제 느껴졌는데 아마 그거를 이미 다 파츠를 내서 이렇게 부시고 찍고 해서 그걸 연결해 봤을 때 자연스러워 하면 통과가 될 것이고 아니면 부자연스러우면 그걸 다시 만들어서 또 다시 한번 찍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NG가 되는데요. 저는 그 장면도 되게 흥미롭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장면 그 귀신이 딱 등장하는 그 장면에서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그 닭을 쓰는 톱이 네, 그 되게 스톱모션스러웠어요. 되게 마술적인 어떤 장면들을 연출해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때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되게 아마 그 연출하신 감독님도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되게 스톱모션스러웠거든요. 스스로 혼자 그 사람의 어떤 인형들이 움직이지 않고 직접 움직이고 귀신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되게 그 당시에 되게 재밌게 찍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같은 스톱모션이라고 해도 그 같은 퍼펫이라고 해도 그 안에 어떤 질감의 어떤 재료의 인형을 두느냐에 따라서 또 영화의 느낌이랑 또 연출이 너무 확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는 이게 뭐 친화가 타다 있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약간 매끌매끌한 질감의 뭐 플라스틱 또는 뭐 나무였겠죠. 되게 매끌매끌한 그런 질감의 작업 인형을 작업을 주로 하셨던데 이렇게 풍요롭게도 강태훈 감독님은 만약에 되게 천인 거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안에는 뭐 베어링을 해서 붙여 관절을 넣고 그 천으로 하신 거라고 하는데 그런 인형을 통해서 되게 기괴한 움직임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뭐 허리가 뒤로 꺾인다든지 목이 막 이상하게 돌아간다라든지 되게 이런 인형의 움직임 같은 것들도 되게 좀 재밌었는데 감독님 보시기는 어떠셨는지. 네, 그 스톱모션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그 제한의 폭을 넓히고 좁힐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점토를 만약에 쓰게 되면은 점토는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갈라져서 계속 손으로 매만지 가면서 이제 찍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부분 한지도 사용하고 또 얼굴 같은 부분은 어떤 나무 부분을 깎아서 매끄럽게 그 다듬어서 얼굴 인형을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 옷에 한복을 입혔어요. 그래서 그 인형의 어떤 리얼리티를 또 만들어내기도 한 것 같고, 지금 되게 그 인형에서도 그렇고, 그 세트에서도 그렇고, 실제 나무들을 사용하고, 또 실제 한국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대단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 작은 어떤 그 인형의 크기에 맞게 다 작게 만들어진 세트들이잖아요. 그런 그 미니어처 제작 능력도 되게 굉장히 그 시대에 뛰어났다고 저는 느껴지고, 그리고 인형의 움직임들이 사실 되게 그 애니메이션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허리가 이렇게 꺾이면서 그 인형들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또 동물들은 또 동물에 맞게 그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털의 재질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재료들도 다 그 캐릭터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 보면서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동물하니까 이제 약간 좀 지금부터는 좀 수다 모드로 좀 들어가서 작품에 대한 그냥 약간 좀 더 편한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이 작품에서 그럼 제일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랑 동물이랑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디자인이 여러분 너무 정겹지 않았습니까? 요즘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귀엽게 만들어진 그런 캐릭터화된 그런 동물들이 아니라 이건 정말 약간 그렇다고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도 아니고 뭔가 되게 덩어리처럼 생긴 그런 동물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등장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농사짓고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정말 원래 그 사람이랑 동물이 원래 그 같은 세계에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약간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더 재밌게 느껴지셨던 분들이라면은 내일 상영하게 될 콩치 파츠 같은 경우도 꼭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감독님의 저는 세계관이 약간 좀 궁금해질 정도로 인간과 동물이 정말 같이 어깨 걸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특이한 세계관이고 정말 재미있는 세계관이었어요. 네. 그 어린이들하고 동물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보였었는데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놀부네 가족하고는 동물들하고 절대 소통하지 않는데 마지막에 그 호랑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호랑이와 용과 그 벌을 받을 때 그때서는 이제 동물들하고 소통을 하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소통을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대조해서 연출해내는 것도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님에 대한 실사영화는 보지 못했지만은 그 감독님이 정말 오늘 아쉽다는 얘기를 한 앞으로 한 10번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너무 아쉬운 게 감독님 두 편까지 만들지 못해가지고 감독님이 연출을 많이 보지 못했다는 건데요. 어떤 거를 느꼈었냐면 음악 사용이 또 너무 재밌지 않았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판소리 뒤에 나오는 거는 흥부가 아마 그런 것들이었겠죠. 그리고 재즈 음악도 같이 연출을 해주고 이런 음악들이 정말 동물과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서로 말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음악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또한 동시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툭툭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것도 음악이라든지 그 세계에 대한 확실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만들어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참고로 제가 흥부와 놀부를 처음 봤던 게 그게 2016년이나 2017년 때 그 뮤지컬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에서 영화를 처음 봤었거든요.
그때는 물론 한국 고전 영화 섹션에서 상영한 거였긴 했는데 정말 뮤지컬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상영해도 정말 크게 이상하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음악이 너무 만화극처럼 되게 이렇게 신명나게 잘 사용이 됐었어가지고 재밌었고, 콩쥐 팥쥐에서도 음악 사용 역시나 굉장히 흥미롭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감독님이 영화를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더라면 이런 흥미로운 음악 사용 또는 이런 흥미로운 판타지 세계를 만드는 것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독님도 또 네. 재밌게 보시는. 그리고 그 제비 왕국을 이렇게 표현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로 이렇게 그 구름의 어떤 상상들을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또 그 제비 왕국에서의 또 왕이라든지 왕의, 그리고 또 그 주변의 신하들, 그리고 거기에 거하고 있는 어떤 흥분의 가족에서 살고 있던 그 제비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연출해내는 거 보면서 되게 애니메이션적이고 되게 판타지스러운 장면들을 이렇게 생각해내서 거기에 넣었다라는 것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이라고 하긴 했는데요. 꼭 질문을 안 해주셔도 괜찮고요. 저희 지금 하고